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서 당신은 해고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은요 무덤덤합니다. 쉽게 말하면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그 말씀 오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실래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예요. 중앙은행의 의장이니까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고 아주 말입니다 지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가 제롬 파월입니다. 바로 아웃이야. 쉽게 말하면 당신은 해고야. 왜 금리 안 내려? 금리 내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대꾸도 안 합니다. 여기에 대꾸해봤자 본인이 이득 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물가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펼친다. 이게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 없는 행동입니다. 말 없는 행동.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 내릴 생각 없다는 뜻이에요. 2025년 3월 19일에 2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이제 5월 7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5월 7일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생각은요. 동결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도 동결에 86% 이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5월에도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데 이게 시장은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으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압박하고 급박하지만 시장은요.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장이 오히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기본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입니다. 0.13% 떨어졌습니다. 아니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했으면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20.71이 빠졌고요. 16,286.45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웃기는 소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닌가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것, 그게 시장에서는요 더 높게 평가했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13% 오르기는 했습니다. 올라봤자 강보합이죠. 뭐 0.13%가 올랐으니까 7이 올라 7. 5,282.70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다우산업지수 이게 블루칩 중심이거든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대형주 중소형주니까 돈 빌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금리를 이게 내린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이 올라가는 게. 그런데 오히려 오늘 1.33% 떨어졌습니다. 527.16이 빠져서 39,142.23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든 시장 나름대로 계속 작동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다우산업지수도 떨어졌잖아요. S&P는 약간 올랐지만 나스닥도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트럼프 관세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공포감으로 작동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지표로만 봐서는요. 실업자가 주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결국 트럼프 관세가 더 위협적이란 뜻이에요. 트럼프 관세가 더 위협적이고 그 위협이 결국은 시장에 더한 충격으로 지금 발전을 한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아마 대부분들이 그렇게 읽을 겁니다. 결국 시장의 불안감 앞으로도 크겠지만 지금 더 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는 좋아진다는 모습이 보이지만 트럼프 관세가 사실은 경기를 더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실제 개별 종목으로 봐도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당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4% 또 떨어졌거든요. 3,832.47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숫자입니다. 물론 4월 8일에 3,562.94보다는 많이 올라간 수치지만 지금 여전히 낮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떨어졌습니다. 2.93%. 이것도 많이 회복한 수치입니다. 2.93% 떨어져서 100달러는 지켰습니다. 101.42달러. 100달러는 지켰지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공포스럽죠.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아마존도 0.99% 떨어져서 172.61로 마감을 했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0.17% 떨어져서 501.48. 500은 지켜냈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1.38% 떨어져서 153.36을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3% 떨어져서 367.78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99% 떨어져서 172.61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른 것은 유일하게 애플만 올랐습니다. 애플만 1.39% 올랐습니다. 196.98이 올랐고요. 유일하게 애플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0.07%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241.3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시장이 그죠? 트럼프 관세가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트럼프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저성장의 고물가. 결국은 관세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면 이게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더디게 하게 되고 소비를 더디게 하게 되면 저성장은 필수다.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때는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게 쉽게 못 움직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관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압박이나 급박에도 움직이지 않고 시장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시장은 대선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고요. 아마 대선 테마주 또 각 후보들의 어떤 경제 공약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러나 큰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요즘 같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 정환진 TV와 함께 말입니다.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분석을 해서
더 큰 미래를 앞으로 준비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앞으로 경제 공약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요. 예,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